반갑습니다. 저는 김종기라고 그럽니다. 간접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전 좀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았으면 하는가라는 것을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얘기가 굉장히 주제가 좀 무겁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장을 하고 그렇게 나오려고 그러다가 제가 청해단에서 항상 입는 옷 그리고 제가 모자를 가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옷은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디자이너인 이상봉 선생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건데 항상 이 긍정적이고 우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옷입니다. 이렇게 스카프하고 이 모자를 쓰고 우리는 활동을 하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상 때문에 제가 모자를 벗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특이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행하게도 20년 전에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냥 잃은 게 아니라 무슨 병이나 교통사고로 잃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무지한 그 자살이라는 아주 극한적인 방법으로 고1 16살 때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살았는데 다시 한번 걸어서 뛰어올라 차가 없는 곳으로 다시 한번 몸을 던져 그렇게 자기 목숨을 던진 그 아들을 잃은 비극적인 아버지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은 차마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식이 죽는다는 것,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왜 살죠? 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누구 한번 선생님 어때요? 왜? 그렇죠. 그래. 그렇죠. 우리가 죽도록 아주 비극적이고 힘들게 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쭉 많이 해봤어요. 행복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불교에서는 일체의심조 이런 얘기를 하고 다 그렇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불행할 수 있고 행복일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가장 그 근저에 깔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가정의 평화, 가족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은 모든 삶이 흐트러지고 비극적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의 이별, 가족의 질병, 가족의 죽음, 사랑하는 가족의 그런 고통은 자기 삶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친구, 동창, 선후배, 학교의 선생님, 사회에 많은 충격과 아픔을 남기지요. 저는 이 가족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명확한 내가 경험을 했어요. 2002년 12월 3일 날 아침 7시에 겨울이라 어두운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용인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이상 한 120km로 달리는데 마성터널이라고 있지. 용인 가기 전 에버랜드 직전에 그 마성터널이 항상 밀려요. 그래서 저쪽 넘어오는 차 올라가는 차에서 혼동스러운데 그걸 양쪽 그 터널 양쪽으로 그 에버랜드하고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 가지고 가면은 용인 IC로 빨리 빠지죠. 그래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터널로 지나가지 마성 터널로 지나가지 않고 에버랜드로 가는 그 길로 해서 그 언덕을 넘어서 IC로 가고자 언덕을 가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불빛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역주행이 오는 차가 오는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이 차가. 저쪽 길로 가야 될 게, 우측으로 가야 될 게 새벽에 졸았던가 이쪽으로 오는데 하나 불빛이 달려오는데 순간 저는 끝이구나. 그리고 그 차가 어떤 종류고 뭔지 뭐 색깔도 뭐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불빛만 다가오는데 그 죽음을 눈앞에서 경험을 하고 주마등처럼 내 삶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찰나에 모든 내 삶이 말이야 어렸을 때 생활, 학창 시절, 군대 시절, 대학 시절, 직장 다니던 시절, 그리고 청해단 만들어서 일하던 그 모든 게 쫙 흐르는데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그 동시에 떠오르는 게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딱 떠오르는 게 내 아내와 하나 있는 딸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애들 남기고 가는구나. 그래 어쨌거나 그걸 간신히 피해서 이제 오른쪽 가드레일을 부딪히면서 결국 살았는데 그 차는 달려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군가 뒷차를 박았거나 뭐 사고가 크게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그 가족이 중요한 건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데 계기가 됐고 행복은 그것이 깨질 때 다 무너지는 거다. 물질적인 것, 뭐 돈, 뭐 이런 거, 명예, 무슨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혈육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가족의 그러한 그 끈끈한 정, 사랑, 우리 삶에 용기를 주는 기본 그런 것들이 망가졌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막상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저는 살기가 힘들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인이 된 기분이고, 그죠? 세상에 대한 원망, 허무감, 죄책감, 세상에 대한 불만, 모든 것이 하나도 좋게 되는 게 없어요. 계속 저는 원래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원망을 하고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단 말입니까? 그런 원망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괴롭힌 애들,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들 죽고 나서 그 당시 삐삐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에 대한 그 아들 대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걔들 만나서 반성문도 받고 근데 걔들이 그 몸을 떨면서 부끄러워하고 정말 대현이가 죽을지 몰랐다는 얘기를 참에 눈물을 흘릴 때 이것은 내 몫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얘들을 보복하면은 얘는 또 다른 악순환을 낳게 되고 이게 굉장히 불행의 씨앗이 끝이 없이 도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놓고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제가 할 일은 대현이가 왜 그토록 힘들게 죽었을까? 그것을 내가 좀 어루만져주고 그 못다한 그 죄값을 내가 치르는 고생을 내가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구나. 그것이 아마 내가 해야 될 몫인 것이 아닌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서서히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거니 대현이 또 우리 학생들만 길거리에서 봐도 힘들고 대현이가 좋아하는 포도
이를 입에 넣어도 걸려서 넘기지를 못하고, 우리 아들이 좋아했던 개똥벌레라는 노래가 어디서 길거리에 나오면은 가다가도 힘이 하나도 없고, 우리 아들이 생일날 사준 네일을 입지도 못하고 벗지도 못하고, 그러한 모든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이 들어서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실은 그걸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37이 됐죠. 16살에 20년 전이 됐으니까 한국 나라로 38이 됐는데, 얘들이 결혼을 해서 그 결혼식장에 가서 앉아있을 때의 그 힘듦, 저는 포기했어요. 이제는 가지 못하겠어요. 이제 나이도 들으니까 뭐 집에 무거운 걸 한번 옮기려고 그래도 이놈이 있으면 한번 부쩍 들어서 옮길 텐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용히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그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그런 사랑은 가시지가 않죠. 그래서 그래도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 뭐 대현이를 데려가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대현이 때문에 만든 우리 단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폭력이 없어야 된다고 일하는 이 청해당이라는 단체는 제대로 굴러가게 하나님이 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아들을 데려갔으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 아들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세상에 제기한 게 1995년 8월 6일 날 그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자청해 가지고, 사실은 6월 6일 날 그 애가 투신을 했는데, 그날 신문에 한 줄 나왔는데, 신문을 제가 그룹 기조실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 광고를 많이 하니까 얘기를 해서 다 그래서 안 나오도록 부탁을 했는데, 자청해서 우리나라에 학교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게 보도되자마자 뭐 완전히 세상이 뭐 두글두글 막 들끓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반응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YMC를 통해서 창구를 해가지고 막 내 자식도 나가 가출했다, 내 아들도 이렇다, 딸을 잃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분들 모아가지고 우리 교육에 맡기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보듬어야 되겠다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95년 10월 달이에요. 자원봉사할 때 모이고 일을 하는데 일이 체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은 뜨겁지만 전문성이 없으니까. 뭐 집에 무슨 제사도 있고 뭐 동창회 일도 있고 항상 일이 있어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뭐 사단법인이 좋은지 재단법인이 뭔지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우리 직원 보고 어떻게 하는 게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건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은 돈을 다 긁어 모으고 뭐 전세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학교폭력 예방 재단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요. 학교폭력이 없는데 왜 당신이 이게 세상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일을 아들 때문에 시작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세상에 아무도 이걸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하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공무원, 특히 교육 공무원들의 냉대, 비협조 가장 힘들었고, 아무 법률 제도도 없었어요. 이 문제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거대한 공룡과의 싸움 같은 거예요. 또 일은 벌려놨는데 급여날은 매달 다가오고 운영비는 항상 조달해야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 선생님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피해 조사가 진정이 왔을 때 가서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청해단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엉뚱한 청와대에 진정하고 한 선생님도 있었어요. 청해단이 나쁜 단체다. 나는 열심히 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 진실이 뭐냐?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거 응어리를 풀어가는 거냐? 어떻게 하면 그 피해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지레 겁을 먹고 투서를 해서 청와대에서 뭐 우리를 조사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경찰에서 하여튼 조사를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피해 어머님은 끝없이 자기는 정당한데 무슨 이제 판결까지 가가지고 졌을 때 원인을 청해단한테 두고, 청해단이 제대로 안 해줘서 그랬다, 청해단이 선임한 변호사가 실력이 없어 그랬다, 또 원망을 하고 투서를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너무너무 끝없는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들이,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래도 일을 시작한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고통받는 아이들 그리고 그 가정이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역시 어떻게 보면 가해 학생들도 이 사회 제도가 잘못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걔들도 보듬고 올바로 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줬던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시민들이, 많은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찾아와서 격려하고 고구마도 보내고 옥수수도 보내고 주머니에서 이 꼼짓분에서 5,000원도 꺼내고 10,000원 내면서 일하는 데 쓰라고 오는 그런 그 촌노들이 많은 힘이 됐고, 언론들이 많이 우리를 지지해 줬고. 근데 학교폭력 문제는 주요 그 대선 때라든가 무슨 뭐 교육부 장관이나 총리가 바뀔 때마다 줄이겠다고 약속 다 했지만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됐고, 그분들이 다 금세 임기가 바뀌니까.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가 8.3개월이었어요. 그러니 뭐 정책의 지속성이 없고. 그렇죠. 저희들은 복무기 민간단체지만은 일을 하는데, 정부는 너무나 여기에 대한 진정성과 끈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2004년도에 이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폭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47만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회 청원에서 법이 제정됐고, 그 법에 의해서 정부가 꿈틀대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11년 기억하시죠? 12월 달 그 대구 권성민 군이 그 유서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유서가 남긴 그 글이 너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고 그 사회에 큰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이 이것을 사과 성명을 내고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국무총리께서 6개 부처 장관을 내서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냈고, 그것이 기본이 돼서 지금은 정부가 그 이후로 열심히 했고, 지금 정부 들어서도 4대 악으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넣어서 열심히 하는 그 덕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식도 달라지고 제도도 정비되고 정부의 조직도 생기고 예산도 투입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부가 미처 하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 일을 저희 같은 작은 민간단체지만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결과 많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학교폭력은 우리나라에 제기된 지는 20년이 됐지만 획기적인 것은 2011년 사건, 권군의 자살 유서 사건이었고, 우리 청해단은 1995년부터 태어나서 지금은 전국에 한 330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우리 피해받는 학생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 있는 가정을 돕고 그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6개 분야가 저의 330명 직원이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시민운동을 하고 법률제정을 하고 장학사업을 하고 연구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운동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심지어
라오스에 우리 도서관을 지어서 기증해서 아이들이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유엔 경제사회의사회는 그 특별회비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제화, 이슈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외면했던 공무원들도 이제 우리를 찾아오고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제의할 정도로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더디지만은 이 국가 정부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변하도록 우리 청해단이 많은 노력을 해 왔지 않는가. 그래서 그 한맺힌 노력들이 이런 작은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왔던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잠시만 얘기하자면은, 우리 인류들이 가장 추정적으로 얘기하는 화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이고, 하나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 폭력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모멸감을 가져오게 하고 분노를 일으켜서 그 악순환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없애는 일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그런 그 왕따니 그런 학교 폭력이니 부당한 심부름이니 이런 것을 당하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당하는 일을 반복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저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특히 가정에서 우리가 교육을 잘못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가 내일이라고 나서야 되는데, 사실은 제도권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면이 많아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폭력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불법이고, 야만행위라는 그 진단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졌으면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 폭력이 없는 비폭력 사회, 이 평화운동이 많은 곳곳에 뿌리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 옷과 이 모자를 만든 이상봉 선생님도 사실 학교 다닐 때 많은 그 따돌림을 당하고 고통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든 학창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 책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한 책을 그 해외 출장 가면서 비행기에서 읽고 우리 청해단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면서 나섰는데,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고, 우리 친척의 문제고, 친구의 문제고, 모든 우리 주위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 민간인이 그 아들을 잃었다는 아픔 때문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죽도록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90%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330명이라는 많은 조직원들이 일하다 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항상 크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꿋꿋하게 해나가느냐? 그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10%의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10%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저희를 찾아와서 격려하고 저의 가족을 도와줘서, 저의 힘든 내 딸 아들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고마워할 때, 우리가 일하는 보람이 있구나. 또 그분들이 우리를 후원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서 자원봉사에 나서주고,
이런 것들, 이 작은 10%의 그러한 격려와 지지가 90% 힘든 걸 다 상쇄시키고 보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 공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원래 그 동기부터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옳은 손길, 옳은 마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격려를 받고 버티고 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작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서 고통에 빠지고 비탄해서 서럽게 해서 걔들을 죽여봐야 되겠다. 한국을 떠나 이민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고쳐서 차라리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뛰어들어서 이 일을 묵묵하게 해나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감사해야 할 때, 우리 청해단의 힘은 미약하지만은 그 미치는 힘은, 그 사람들한테 끼치는 힘은 크다. 결국 국가가 부임하고 냉담하던 일이 이제는 법률까지 제정했고 그분들이 이제는 동반자가 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사회가 많은 변해서 많은 일들을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일을 뛰어들어서 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도 얘기를 하는데 어느 언론에서 와가지고 20년간 이 학교폭력과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이 김종기를 살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데 저도 오늘 공감을 하고요. 1년에 걸려오는 상담 전화가 약 8,000건입니다. 봄이나 가을이 되면은 끊임없이 전화가 올려댑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끊임없는 일, 또 거기서 만나는 어려운 애들의 장학금을 대주면서 이렇게 사는 일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속에 응어리만 안고 그대로 살았다고 그러면은 제 삶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제 삶 자체가 피폐하고 정말 분노, 원망, 자책감, 수치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을 괴롭혔던 5명의 그 선배들, 걔들을 미워한다기보다도 차라리 놔버리고 이렇게 마음의 끈을 놔버리고 용서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해 그렇지 라고 그러면서 죄값을 치른다라고 그러면서 20년을 이렇게 살아온 것이 결국은 저는 내 자신과 또 많은 아이들을 구하는 일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아무리 지금 힘들고 그러더라도 그 순간을 보지 마시고 그 깊이 오히려 몰입하시면서 자기를 던져버리고 놔버릴 때 그 고통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아무리 힘든 계곡을 내려가시더라도 그것이 지나면은 편안한 평탄한 길이 나오고 쉴 곳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것을 제 삶을 거기다 몰입해가지고 원망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살았더라 그러면, 제가 상담 중에 만난 한 분은 3대 독자를 잃어가지고 그 양반의 계획은 자기 환갑되던 날 그 가해 학생들 다 죽이고 제사가 끊겨서 자기도 죽겠다는 그런 편지를 저한테 보냈을 때 얼마나 이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가, 자식의 죽음이라는 게, 그리고 이 자살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슬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면 다행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데려가서 감사합니다라고는 내 기도를 못하지만은 내가 설립한 이 청해단은 꿋꿋이 세상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든든한 백이 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청해단의 도움을 받고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그렇게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는 보잘것없지만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청해단 단체를 만들어서 청해단을 통해서 이러한 그 큰 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내 혼자의 힘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큰 하나님의 큰 힘이 작용한다고 믿고 지금은 조용히 감사하고 내 모든 삶, 내 모든 걸 던져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진 않고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편안이 행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불안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어떤 짐을 많이 내려놓은 듯한 그리고 하늘에서 큰 분이 이렇게 미소 짓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서란 내가 그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모든 분노를 다 놔버리는 것 그리고 초연해지는 것 그것이 용서가 아닌가. 그럼 가해자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고 우리 대현이 친구들이 많습니다. 얘들 명절이면 세배를 오고 대현이 생일 때면 모이지요. 그리고 걔들이 BM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BM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반포 모임의 약자예요. 젊은 애들은 그렇게 뭐 쉽게 해요. BM 모임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가해 학생들은 놀라운 게 그 가해 학생 중에 그 짱이라는 애 장모군이 있었는데 결국 장모군이 너무너무 자기 삶이 힘들어서 2004년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내 아들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이야 이게 무슨 질곡의 인연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이 안 취하더라고요. 그리고 날 아는 사람인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죠. 내 테이블로 소주를 몇 병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마시고도 안 취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막 공허하고 울적했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대학 연극반에서 연극을 공연했는데 그 연극 내용이 그 가해 학생들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그 스토리였는데 그 공연 수익금을 우리들이 활동하는데 보태라고 작지만 가져왔어요. 한 200인가 300인 가져왔는데 걔들이 그 가해 학생 장모군의 죽음에 대해서 내 얘기를 했더니 그 커피잔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와, 자기들 연극의 그 시나리오가 그런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호련히 왔다 호련히 가는 바람하고는 달리 굉장히 엄청난 그 무서운 그 파장이 오래 간다. 그 앙금이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굉장히 그 상쾌한 공기 이런 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또 감사한 하루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고 순간을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또 업무적으로는 살아야 된 이유가 나는 우리 청해단이 든든한 그 반석 위에서 큰 재정적인 안정 위에서 우리 훌륭한 직원들이 더 전문성을 오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일해서 우리 사회에 큰 대들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청해단의 꿈은
그 UN 평화상의 도전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이, 세계인이 20년 동안 묵묵히 많은 어린 생명들 구하고 있고 그 단체를 많이 신뢰하고 후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알차게 죽을 때까지 함께 우리 단체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